안녕하세요. 오늘은 겉보기엔 그저 한물간 산업의 평범한 몰락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소비 습관부터 미디어,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를 착취해 돈을 버는 방식까지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생방송 스튜디오, 무대 위로 수십 개의 조명이 쏟아집니다. 그 중심에는 베테랑 쇼호스트 가명 A씨가 건강기능식품병을 손에 쥐고 서 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절규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오늘만 가능한 구성,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편 PD는 실시간 콜수 현황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1시간 내내 방송했지만 들어온 주문 전화는 고작 200통. 10년 전 같은 시간대라면 주문이 수천 건씩 빗발치고 콜센터가 마비됐을 황금 시간대였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때 하루 매출 100억 원을 우습게 찍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산업이 그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팔기만 해도 건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화면 건너편 소비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한국 TV 홈쇼핑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대를 잘 만나 승리했던 모델이 그 구조 탓에 패배하고 결국 스스로 죽음의 소용돌이로 걸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좋은 상품은 떠나고 나쁜 상품만 남고 신뢰는 추락하고 비용은 부풀어 오르며 그 짐을 가장 약한 자들이 떠안는 구조 말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부터 되짚어보죠. 1995년 8월 한국 케이블 TV가 개국하며 채널 39번 최초의 홈쇼핑 프로그램이 전파를 탔습니다. 당시 반응은 대부분 의심이었습니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TV로 산다고? 사기 아니야. 그 시절 쇼핑의 정석은 백화점에 가거나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두꺼운 카탈로그 책자를 받아 우편으로 주문서를 보내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홈쇼핑은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낯선 이방인을 영웅으로 만든 건 천재적인 혁신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거리엔 실직자가 넘쳐나고 백화점은 텅 비었죠. 모두가 지갑을 닫고 외출을 줄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의 TV가 쇼핑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쇼호스트는 속삭였죠. 백화점 브랜드, 공장 직거래 가격. 지금 다시 들으면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말입니다. 투명성보다는 싸게 샀다는 쾌감을 파는 말이었으니까요. GS샵의 전신인 LG 홈쇼핑 창립 멤버들은 전설 같은 일화를 전합니다. 전화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고 상담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주문을 받았다죠. 성장은 그야말로 광적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홈쇼핑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87%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홈쇼핑 로고가 찍힌 택배 트럭이 전국을 누볐습니다. 현대, 롯데, CJ가 앞다퉈 뛰어들었죠. 업계 사람들은 유통 역사 50년 만에 가장 충격적인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델이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면 그 이면엔 반드시 무언가가 싹트기 마련입니다. 홈쇼핑의 독은 기술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과 소비자의 신뢰를 다루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왜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내부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홈쇼핑은 자릿세를 내고 장사하는 무대입니다. 방송 송출료를 내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도 냅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TV는 마법을 부립니다. 쇼호스트의 입담, 클로즈업된 상품.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멘트 한 방이면 사람들은 수화기를 듭니다. 하지만 이 마법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TV 앞에 있어야 하고, 방송을 믿어야 하고, 판매자가 품질을 유지할 만큼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시스템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셋 다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뇌사 상태가 온 겁니다. 가장 큰 균열은 2010년에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하며 작은 화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홈쇼핑 임원들의 반응은 코웃음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화면으로 뭘 산다고 그래. 우리 주 고객인 4050세대는 큰 TV를 좋아해. 걱정 마. 이 말은 훗날 뼈아픈 오판의 교과서가 됩니다. 습관은 고정불변이라 믿었지만 습관은 주머니 속 기계 하나로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3년 뒤인 2013년,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두 번째 펀치를 날립니다. 홈쇼핑 배송이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걸릴 때 쿠팡은 선언했죠. 밤 11시에 주문하면 아침 7시에 문 앞에 둡니다. 소비자들은 처음으로 기존 방식의 불합리함을 깨달았습니다. TV를 보고 전화를 걸고 상담원과 통화하고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끝나는 세상에선 시간 낭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홈쇼핑 업계는 내심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다들 집에 있으니 TV를 더 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디테일을 놓쳤습니다. 집에 있다는 게 TV를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에 있다는 건 스마트폰을 본다는 뜻이죠. TV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는 대형 모니터로 전락했습니다. 2026년이 되면 TV를 필수 매체로 꼽는 비율은 20% 초반으로 떨어지고 스마트폰은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60대 할머니도 말합니다. 내 폰에 쿠팡 앱 좀 깔아다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히 신기술이 구기술을 죽였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랬다면 홈쇼핑도 형식을 바꿔 살아남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금기 때 허용되던 얄팍한 상술로 신뢰를 갉아먹었고 현대 사회는 그걸 발가벗겼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실 겁니다. 매진 임박, 주문 폭주. 지금 전화 안 하시면 못 삽니다. 쇼호스트는 절규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앱을 켜면 재고가 수천 개씩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10초면 검증 가능한 시대에 이런 멘트는 고객을 바보로 안다는 증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쇼닥터 문제. 케이블 건강 프로그램의 의사가 나와 특정 성분이 관절의 기적이라 말하고 채널을 돌리면 바로 옆 홈쇼핑 채널에서 그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위장된 광고입니다. 노인들에게 이건 단순히 물건을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잘못 산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문제입니다. 백화점과 똑같다고 외치지만 받아보면 홈쇼핑 전용 저가 라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하는데 몇 초도 안 걸리는 세상에서 그들의 과장 광고는 검색 한 번에 탈로 납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그냥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지 않을까? 답은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홈쇼핑사가 IPTV나 케이블 방송사에 내야 하는 채널 사용료, 즉 송출 수수료가 방송 매출의 70%를 넘겼습니다. 어떤 곳은 100원을 벌면 73원을 자릿세로 내야 합니다. 물건을 팔아도 매출 대부분이 원료나 인건비를 따지기도 전에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이익률이 쥐어짜이면 누가 희생될까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사례를 보시죠. 12번 방송에서 매출 17억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대박 난 것 같죠? 하지만 수수료로 12억 원이 뜯겨 나갔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많이 팔수록 거대 중개 시스템의 소장농이 된 기분일 테니까요. 자릿세에 판매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기업은 매출이 커도 적자를 봅니다.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쿠팡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올리브영으로 떠납니다. 좋은 물건은 다 빠져나갑니다. 홈쇼핑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원가를 후려친 질 나쁜 상품만 남게 되죠. 여기서 죽음의 소용돌이가 완성됩니다. 소비자는 물건이 나쁘니 떠나고 매출은 줄어듭니다. 매출이 주니 홈쇼핑은 수수료를 더 올려 메우려 하고 수수료가 오르니 좋은 기업은 또 떠나고 상품은 더 나빠집니다. 외부에 적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기에 처한 산업은 혁신을 시도합니다. 홈쇼핑도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무서울 정도로 안일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전환을 한답시고 낡은 습관을 다른 화면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디커머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SK스토어처럼 화면 한 구석에 데이터 창을 띄우고 리모컨으로 주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누가 스마트폰 터치 대신 딱딱한 리모컨을 꾹꾹 눌러가며 쇼핑을 합니까? 화면만 가릴 뿐이죠. 게다가 규제 때문에 생방송도 못하고 녹화 방송만 똠니다. 낡은 경험을 새 도구로 살려보려는 헛된 시도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따라 해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네이버, 유튜브, 쿠팡이 시장을 장악한 뒤였죠.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안감 보여주세요. 55 사이즈 입어봐 주세요. 하면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홈쇼핑 라이브는 TV 방송을 그대로 폰으로 옮겨와서 사세요라고 독백만 합니다. 젊은 층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이건 껍데기만 바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요. 여기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대의 신뢰는 인플루언서와 솔직한 후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홈쇼핑은 여전히 오늘만 특가라는 구호에 의존합니다. 이미 바닥난 신뢰 자산을 목소리 크기로 메우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조와 균열을 넘어 사회적 원인 세 가지 층위를 짚어보면 이것이 단지 한 기업의 실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미디어 소비의 변화입니다. 난 TV 안 봐라는 말은 이제 MZ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핵심 고객이던 5060세대조차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습니다. TV 앞을 지키는 사람이 줄어드니 채널 돌리다 우연히 마주치는 낙수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가게 앞을 지나다 들어오길 바랄 순 없는 노릇이죠. 두 번째 층위는 온라인 커머스의 속도 혁명입니다. 2013년 로켓 배송은 단순한 빠른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기준 자체를 바꿨습니다. 밤에 주문해서 아침에 받는 이 상식이 되자 TV 보고 전화하고 기다리는 모든 절차는 낭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홈쇼핑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번거로워서 떠난 겁니다. 세 번째 층위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매진 임박의 거짓말, 쇼닥터의 위장 광고, TV에선 명품 같았는데 받아보니 다이소만도 못한 품질. 옷 샀다가 못 입어서 버렸다. 음식 시켰는데 마트보다 비싸고 맛없더라. 하는 경험들이 쌓여 나쁜 소비의 기억이 됐습니다. 이 기억이 굳어지면 사람들은 피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게 됩니다. 네 번째는 2025년, 2026년의 경제 상황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충동 구매를 부추기던 마감 임박 전술은 꼼꼼히 최저가를 비교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이성적 소비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더 깊은 곳엔 생태계 전체를 질식시키는 송출 수수료 갈등이 있습니다. 홈쇼핑이 무너지는 건 쿠팡 탓만이 아닙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 특히 IPTV와의 전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케이블 TV 가입자는 1241만 명으로 2020년 대비 7.1% 줄었습니다. 반면 GS샵, CJ온스타일 등 7개 홈쇼핑사의 TV 매출은 2조 7,200억 원으로 4년 전보다 11.9%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TV 매출 비중은 절반도 안 됩니다. 매출이 주니 수수료 갈등이 폭발합니다. CJ온스타일은 수수료를 60% 이상 깎아달라고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딜라이브 등 3개 케이블 방송사의 송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방송 블랙아웃 사태였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설 정도였죠. 롯데와 현대 홈쇼핑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사 입장도 절박합니다. 그들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작년 기준 7,300억 원, 전체 매출의 42%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수신료 매출보다 더 큽니다. 홈쇼핑이 돈을 안 주면 케이블 방송사가 망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는 느긋합니다. 가입자가 늘고 있으니 협상력이 막강합니다. 작년에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 송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홈쇼핑은 살기 위해 수수료를 깎으려 하고 케이블은 죽지 않으려 버티고 IPTV는 더 달라고 조릅니다.
세 마리 짐승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회적 원인들이 겹칠 때 그 피해는 항상 가장 약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첫째, 중소기업입니다. 대전의 사례처럼 17억 팔고 12억대이면 좋은 제품을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품질을 낮추거나 원가를 깎아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고 소비자는 다시 홈쇼핑을 욕하며 떠납니다. 약자들은 말라 죽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강요받습니다. 둘째, 고령의 소비자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쇼닥터들의 말에 속아 지갑을 여는 어르신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불안을 인질로 잡은 착취에 가깝습니다. 셋째, 업계 종사자들입니다. 텅 빈 스튜디오, 새벽 방송 중단, 몰아치는 구조 조정.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내년에도 회사가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한때 수조 원 가치를 자랑하던 회사가 매물로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는 현실. 밤잠 설치는 건 조명 아래 쇼호스트가 아니라 월급쟁이들, 가장들입니다. 넷째, 중소 케이블 방송사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는 버티겠지만 자금력 없는 중소 방송사는 홈쇼핑이 수수료를 깎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홈쇼핑의 몰락이 방송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장은 극단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쪽 끝엔 거대 공룡 쿠팡이 있습니다. 매출 50조 돌파, 활성 고객 2천만 명. 지혜샵 앱 이용자는 고작 400만 명, 7배 차이입니다. 이건 상품의 질 싸움이 아닙니다. 물류, 데이터, 습관, 배송의 표준을 장악한 생태계 전쟁입니다. 다른 쪽 끝엔 늙어가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홈쇼핑은 한예슬, 소유진, 최화정 같은 스타를 내세워 4,050 여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부러진 다리에 반창고 붙이는 격입니다. 2030세대는 관심조차 없고 팬덤에 기댄 매출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사이 중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 돌리다 우연히 보고 충동적으로 전화하던 그 중간지대의 소비는 끝났습니다. 검색하고 비교하고 리뷰 보고 당장 받아보는 세상에서 어중간한 위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홈쇼핑의 미래가 당장 멸종은 아닐 겁니다. 6070세대를 위한 실버 쇼핑 채널로 쪼그라들거나 아예 TV를 버리고 모바일 광고판으로 변신할 수도 있겠죠. 이미 탈TV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길을 가든 핵심은 신뢰와 비용 구조입니다. 송출 수수료가 매출의 70%를 갉아먹는 한 품질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홈쇼핑을 과장된 물건 파는 곳으로 기억하는 한 새 앱을 만든다고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 TV가 홈쇼핑 수수료에만 목을 매는 한 이 진흙탕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업계 관계자의 차가운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서로 1등석에 앉겠다고 싸우는 꼴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산업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시대 탓을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배가 뒤집히냐 마느냐는 선체, 그리고 구멍을 때우는 방식에 달렸습니다. 한국 홈쇼핑을 죽인 건 쿠팡일까요? 아니면 황금기에 취해 신뢰를 탕진하고 수수료 노름에 빠진 그들 자신일까요? 그리고 이 세 주체가 돈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넘어지는 건 누구일까요? 영세 상인일까요? 노인일까요? 아니면 스튜디오의 노동자들일까요? 요약하자면 TV, 홈쇼핑의 몰락은 단순한 기술의 뒤안길이 아닙니다. 1997년 IMF 위기로 급부상해 2000년대 초반 87%씩 성장하던 산업이 2010년 스마트폰과 2013년 로켓 배송이라는 파도를 넘지 못하고 2020년 코로나로 민낯을 드러낸 역사입니다. 매출의 70%를 뜯어가는 기형적 구조, 17억 팔고 12억 대이는 사장님의 눈물, 매진 임박이라는 거짓말에 달아버린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간이 사라진 생태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홈쇼핑이 스스로를 고쳐낼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짜 경험을 들려주세요. 홈쇼핑에서 뭘 샀는지, 왜 이제는 안 사는지 말입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홈쇼핑은 추억인가요? 소음인가요? 아니면 신뢰를 잃은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교훈인가요?